안녕하세요. 국내 축구 현장 이슈 직접 취재해서 전해드립니다. 트랜스퍼 H 오랜만에 김성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다음 달에 네. 월드컵이 열려요. 이제 카타르 월드컵이 카운트다운에 돌입을 했는데요. 지난 9월 A매치 지금 현재 스페인 라리가에서 엄청난 네. 활약을 펼치고 있음에도 1분도 뛰지 못했던 이강인 선수에 네.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굉장히 유력한 중앙일보에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벤투 감독과 불화설이 있었기 때문에 외면받아왔다 이런 보도들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이야기에 플러스 11월 달에 우리가 국내 평가전을 그렇죠. 취재한다는 얘기까지도 이제 김성진 기자가 취재한 내용들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 중앙일보, 중앙선데이에 나온 내용을 이제 소개해드리면 지난 2021년 3월 달에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이강인 선수가 꾸준히 벤투 감독의 부름을 받다가 그 일본과의 원정 경기에서 가짜 9번으로 뛰었단 말이에요. 네. 그 당시에 이제 한 축구인 A씨가 그 라커룸에서 조금 대놓고 이강인 선수가 전술적인 불만, 전술적인 실패를 지적을 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유럽인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그렇죠. 유럽에서 자라왔던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 벤투 감독한테 그냥 솔직하게 아니 나를 가짜 공에 쓴 거 이거 좀 실패한 거 아니냐, 잘못된 거 아니냐, 나 이거 견술 때문에 제대로 못 뛴 것 같다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그 이후 지난 9월까지 대표팀에 오지 못했다는 얘기인데요. 이 이야기 뭐 좀 신빙성이 있는 얘기일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도 이제 기사를 보고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를 이제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제 주위에 이제 전화를 이제 많이 돌려봤습니다. 이제 실제 확인을 좀 해봤는데, 이게 좀 말들이 좀 다 달라요. 뭐 예. 실제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걸 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까지, 그렇게까지는 아니다라는 뭐 이야기도 있고, 뭐, 이강인 선수가 이제 전술에 대한 이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했지만 뭐 이렇게 강하게 무슨 뭐 목소리를 높여서 언성을 높여서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닌 뭐 좋게 감독님 저는 이것보다 이런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뭐 이런 이제 좋은 서로 간의 좋은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눈 것다는 뭐 말도 있고 이제 좀 이게 제가 이제 확인해 본 분들의 그 말들이 다 달라요 사실.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하나 저희가 확인한 것이 이강인 선수가 그렇다면 가짜 9번으로 본인이 뛰었던 것에 대한 생각을 벤투 감독에게 이제 표현한 건 맞다. 사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는 라커룸 안에 있던 누군가가 그 상황을 보고 밖에다가 전달했을 때 그게 이제 여러 관계자들을 통해서 퍼지는 과정 속에 와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일이 없었다는 뭐 이야기도 있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그 당시 그 라커룸 안에 있었던 그 구성원들 외에는 알 수가 없는 예, 선수들이나 그렇죠. 뭐 코치진이나 네. 뭐 벤투 감독 본인.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만 갖고 사실 우리가 이제 섣부르게 이렇다 저렇다 말은 할 수는 없지만 뭐 실제 이제 보도가 됐으니까 이제 뭐 팩트가 있으니까 사실 그렇게 그렇죠. 어느 정도 보도를 근거는 한 거죠. 있겠죠. 네, 가짜 뉴스처럼 그렇죠. 소설로 지어낸 건 아닌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보도에 근거를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알아본 거와 이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뭐 이강인 선수가 이제 전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야기는 하되 이제 뭐 그렇게 뭐 강하게 서로 좀 뭐 얼굴 붉힐게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이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제 이렇게 뭐 충분히 선수로서 의견을 이제 제시할 수 있는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 특히 뭐 어렸을 때부터 이제 유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유럽 선수의 유럽의 그 축구 문화에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본인이 뭐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가르쳐 준 지도자에게 이제 의견을 제시했을 것이고.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이제 행동이 이제 조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와전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제 뭐 중요한 것은 뭐 벤투 감독이 일단은 이제 이강인 선수에 대한 그 능력이나 이런 기량 혹은 자신의 구상하고는 조금 이제 이강인 선수의 현재 모습이랑은 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은 이제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사실 유럽에서는 고등학교 레벨의 선수들조차도 감독에게 솔직하게 그냥 얘기를 합니다. 뭐 아니 고등학교를 떠나서 초등학생, 중학생도 그냥 얘기해요. 그렇죠.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학명이나 뭐 하극상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벤투 감독도 사실은 그런 분위기를 알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강인 선수가 스페인어를 한국말보다 더 잘하고 또 벤투 감독도 포르투갈 출신이지만 스페인 라리가에서 활약을 하기도 했고 사실 포르투갈어랑 스페인어가 거의 사투리 수준일 정도로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프리토킹이 가능하다 보니까 다른 선수들에게선 나오지 않는 이런 감독과 선수 그렇죠.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이고 그런 과정이 한국의 축구 문화에서는 조금 이제 안 좋게 보여서 또 잘못 전달될 수도 있겠지만 결코 뭐 이강인과 벤투 감독 사이에서 조금 이제 뭐 안 좋은 대화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이건 공교롭다고 생각이 되는 게 사실 이때 이후 이강인 선수가 스페인 라리가에서 많이 뛰지 못한다거나
또 경기력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개인적으로 잘 안 풀린 부분도 있고 또 반대로 다른 경쟁 포지션의 선수들이 또 잘했어요. 네, 그 기간 그렇죠. 동안. 그랬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안 뽑힌 게 이런 상황과 맞물려서 곡해된 부분이 있는데 결국엔 이강인 선수가 지금 또 잘하니까 뽑은 것은 그 앙금 때문에 안 뽑다가 뽑은 게 아니라 진짜 지금 잘하니까 네. 뽑아본 거죠. 이렇게 게다가 경쟁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는 이동경 선수라든지 뭐 이동준 선수라든지 네. 많은 선수들의 컨디션이 좀 안 좋은 부분까지 겹쳤기 때문에 조금 오해가 확산된 것 같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이제 궁금증은 뭐 그때 일은 그때 일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잘하고 있는 9월 달에 왜 이강인 선수는 이제 뛰지 못했던 것이냐? 잔 1분도 기회를 안 줬느냐? 그리고 그렇다면 9월 A매치에 뽑히긴 했는데 월드컵 본선 엔트리는 들 수 있겠느냐?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번에 엔트리가 26명으로 이제 예. 3명이 더 늘어났죠. 이전 대회랑 다르게.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꼭 이강인 선수가 아니더라도 어떤 선수든 간에 좀 더 벤투 감독의 선택을 이제 많이 못 받았던 선수들에게도 기회는 갈 것이고요. 예. 3명이 더 있기 때문에 뭐 이강인 선수가 뭐 꼭 그 기회를 못 받았다는 선수 뭐 실력이 좀 처진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분명히 뭐 엔트리가 늘어난 것은 이강인 선수가 들어갈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 거고 이번 9월 A매치가 사실 뭐 이 멤버가 대부분 이제 월드컵을 네. 갈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이강인 선수의 이제 월드컵 출전 가능성은 굉장히 이제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네. 이제 10월, 11월 이제 이 2달 동안 얼마나 이제 본인이 지금의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제 그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이제 벤투 감독의 이제 얼마나 이제 이강인 선수를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구상을 하고 있는가. 이제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분명히 뭔가 생각이 있으니까 이강인 선수를 이번에 뽑았었던 거고, 훈련을 계속하고 이제 점검을 했던 건데, 벤투 감독의 이런 이강인 선수에 대한 활용에 대한 구상이 또 잘 맞아야 또 최종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카메룬과의 두 번째 평가전 같은 경우에는 이강인 선수가 그래도 교체로라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 또 그런 마음들이 관중들에게도 있었는지 이강인 선수를 크게 외치는 그렇죠. 그런 상황까지 나왔으며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는 또 한국 취재진에서 들으셨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또 벤투 감독이 조금 불쾌한 네, 표정 속에 그렇죠. 나도 귀가 있으니까 들었다라고 좀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거든요. 이 일 때문에 오히려 또 이강인 선수가 눈밖에 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외국인 감독, 뭐 사실 국내 감독도 똑같겠지만 외부에서 그렇게 누구를 왜 안 뽑았냐 이런 말 하면은 참견하는 것처럼 또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모든 거는 감독이 결정하는 부분이고요. 네, 감독이 책임을 지는 거고요. 그날 경기에서 이제 기용을 하든 안 하든 그 모든 결정의 권한 그리고 책임 모든 게 다 벤투 감독이 이제 지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팬들은 이제 그렇게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고. 네. 네, 그런데 벤투 감독이 최근에 이렇게 이강인에서 계속 이제 이번 소집한 뒤로 계속 이강인과 관련된 질문들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보면 이제 본인이 조금 그러면서 나는 나 나름대로 이 선수를 어떻게 쓸지를 정해놨는데 왜 계속 물어보고 어떻게 쓸 건지 하냐 이런 좀 불쾌한 심정이 좀 그날의 기자회견에서 나온 게 아닐까. 국내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좀 서로 간에 이제 말이 또 더 잘 통하고 그러기 때문에 오해에 살 소지는 없는 것 같지만 이제 아무래도 또 벤투 감독 같은 경우 또 통역을 한번 거쳐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뭐 유럽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생각의 차이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거에서 차이가 나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게다가 이제 그 축구계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벤투 감독이 이제 호불호가 굉장히 확실한 성격에다가 그렇죠. 조금 이제 그 마이웨이를 가는. 그러니까 사실 유럽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사회관계 잘하고 막 그렇죠. 언론 플레이도 하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좀 유하게 만들어가는 분도 있지만 벤투 감독은 조금 이제 강성이죠. 네, 그렇죠. 뭐 인상에서부터 굉장히 센 캐릭터잖아요. 네. 선수들 사이에서는 그렇죠. 뭐 농담도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고 본인이 하는 대로 간다. 게다가 이런 반응 때문에 또 이강인 선수가 또 일부러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이강인 선수 배제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벤투 감독 이강인 선수를 개인적으로 싫어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고 본인이 이제 생각하고 이번에 이제 카메룬하고 코스타리카전 준비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건데 거기에 뭐 이강인 선수의 이런 뭐 능력이 나 이런 활용이 조금 이제 뭐 부합이 안 될 수도 있는 그 이번에 경기 준비였을 수도 있어요. 뭐 어떻게 보면은 이번 경기가 이제 우루과이하고 가나를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경기를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맞는 이제 선수 기용을 해본 거고 전술을 해본 거잖아요. 그런데 뭐 이강인 선수를 그런 경기에는 좀 안 맞을 수 있겠다라고 뭐 판단을 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리고 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해봤더니 별로야. 그러면 본선에 그렇죠.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또 거기다 이번에 또 이제 뭐 NFC에서 이렇게 훈련을 할 때 또 분명히 또 다양한 조합을 해봤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강인 선수가 잘 보이고 또 벤투 감독이 또 이번에 9월 A매치를 통해서 나온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뭐 판단을 내리면은 뭐 다른 전술을 또 본선 가서는 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강인 선수는 충분히 뭐 갈 수는 있다. 다만 이제 뭐 말씀드렸던 대로 10월 11월 경기 본인의 이 경기 소속팀 경기를 좀 잘 해야 된다. 이게 좀 이제 중요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첨언을 드리면 사실 벤투 감독이 지금까지 언제나 본래 엔트리보다 더 많은 숫자의 선수들을 뽑아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소집은 월드컵을 앞둔 마지막 소집이다 보니까 딱 엔트리에 맞춰서 26명을 뽑았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외부 입김이나 협회 추천으로 추가적인 선수를 뽑았을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벤투 감독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 월드컵만 치르고 나면 계약 기간이 끝나는데 굳이 협회의 요청에 따라서 원치 않은 선수를 뽑을 이유가 전혀 없고 본인은 이제 이 월드컵의 결과를 통해서 다음 스텝, 다음에 어떤 팀과 계약을 할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결과에 집중해서 성과를 내기 위한 선발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를 뽑은 것은 과거에 뭐 다른 선수들을 두고 논란이 있었잖아요. 약간 좀 마케팅적인 이유로. 뭐 실제로 뭐 그런 움직임들이 있긴 했었지만 지금은 그런 때는 아니다. 다만 제가 이제 궁금했던 것은 이번 경기를 치르고 나서 굉장히 많은 또 이야기들이 뒤에서 흘러나왔는데 황의조 선수가 카메룬과의 경기에 교체 투입이 됐잖아요. 사실은 그때 이강인 선수가 들어갈 줄 알았는데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다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플러스 이재성 선수도 두 번의 소집 동안 카메룬전 전반 45분만 뛰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두 선수의 몸 상태가 안 좋은 채로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 상태가 좋은 이강인 선수를 안 쓴 건 왜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실제로 황의조, 이재성 선수의 몸 상태가 좀 안 좋았나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뭐 정상 컨디션은 아니었던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재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소집 전부터 뭐 발목이랑 이렇게 조금 이제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떨어졌대요. 독일에서 이제 소수팀 경기를 하면서 또 황의조 선수도 뭐 이번 지금 올림피아코스에서 지금 뛰고 있지만 이제 그 이적하는 과정에서 좀 뭐 그 여름에 좀 준비가 좀 충실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개인 훈련을 했죠. 네, 개인 훈련하고 좀 프리시즌을 참가하는 게 좀 늦어지다 보니까 이제 몸 만드는 과정이 조금 늦어져서 컨디션이 황의조 선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다고 하네요. 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70에서 80% 사이. 그러니까 경기는 뛸 수 있지만 그래도 썩 좋은 상태로 뛸 수는 없는. 뭐 이제 거기다 이제 뭐 이재성 선수는 이제 또 발목이 조금 상태도 안 좋았지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벤투 감독도 그거를 알고 이제 코스타리카 카메룬전을 이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황의조 선수 같은 경우는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이제 소집을 앞두고 이번에 조규성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이제 대표팀에서 제외가 됐잖아요. 이제 조용옥 선수가 이제 대신 이제 9월에 A매치에 이제 합류를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황의조 선수랑 조규성 선수가 이제 전방의 탑을 맡아야 되는데 이제 조규성 선수가 빠짐으로써 황의조 선수가 불가피하게 이제 선발이든 교체든 이제 탑을 맡아야 되는 역할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 카메룬전에 이제 부상이 조금 몸 상태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체 투입을 한 이유는 이제 그런 이제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물론 이제 그게 오히려 좀 안 좋은 상황이 돼서 이제 투입하고 얼마 안 돼서 지금 이제 몸이 좀 더 안 좋아져갖고 다시 그 교체아웃이 되는 좀 이제 굉장히 불가피한 이제 좀 상황이 됐고 또 이재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메룬전에 이제 전반 45분만 뛰고 이제 교체아웃이 됐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조금 이제 뭐 왜 그런가 뭐 일부 억지 무리해서 뛴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이 있지만 그건 뭐 선수하고 이미 뭐 합의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이미 사전에 이미 이야기가 된 부분이에요. 이제 뭐 평가전이든 연습 경기든 이런 거 보면은 이제 감독은 이제 선수들하고 미리미리 어느 정도의 출전 시간을 이제 선발 선수들에게 할지를 다 정해놓고 이제 또 필요에 따라서 그 선수들에게 너는 오늘 몇 분만 뛸 것이다라고 통보를 다 하거든요. 근데 뭐 이재성 선수는 이제 사전에 그게 45분만 뛰는 게 정해진 상태에서 경기를 뛴 거기 때문에 그건 뭐 자연스럽게 이제 아웃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벤투 감독은 이재성 선수가 있을 때와 이제 없을 때 그런 이제 차이점을 또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제 황의조 선수에 대해서 벤투 감독의 입장을 조금 이제 보자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조용욱 선수 뽑히긴 했지만, 조용욱 선수도 뭐 9번 스트라이커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벤투 감독 입장에서는 카메룬이 피지컬도 좋고, 이런 팀들이니까, 황의조 선수라는 이제 선수가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경기가 될까? 우리가 서아프리카 팀과 경기를 안 해봤기 때문에 한번 보고 싶었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데 황의조 생각이 조금 이제 황의조의 컨디션과 안 맞았던 것 같고 또 그런 가운데 부상까지 당하니까 이렇게 될 거면 이강인 선수를 쓰는 게 어땠었냐라는 얘기들이 나온 거고 저도 사실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벤투 감독이 조금 고집 부린 것 같다. 왜냐하면 황의조 선수의 몸 상태가 물론 부상 당할지는 몰랐겠지만 결국은 이 부상 때문에
올림피아코스에서 지금 네, 못 뛰고 그렇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일 거면 차라리 그 본인이 원하는 걸 못 본다고 하더라도 한참 컨디션이 좋았던 이강인 선수를 좀 투입해서 차라리 팬들도 좀 보고 본인도 좀 보고 그런 부분들을 좀 점검했으면 차라리 모두에게 조금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제 벤투 감독이 사실은 이 상황에서는 조금 이제 너무 완고했다. 네, 좀 아쉬웠습니다. 좀 유연하게 좀 상황을 좀 대처하지 못하고 못한 게 아니고 안 한 거죠. 예. 본인이 좀 그 상황에 좀 유연하게 대처를 안 하고 구상했던 시나리오. 예, 그거에 너무 집중한 거죠. 그거에 너무 이제 집중해서 몰입하다 보니까 좀 아쉽게 이제 물론 이제 경기는 이제 카메룬전은 이겼지만 좀 아쉬운 이제 좀 결과 됐습니다. 네, 사실 저도 뭐 벤투 감독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재성 선수도 몸 상태가 안 좋았고 황의조 선수도 안 좋았다면 최소한 이강인 선수에게 2-30분을 줄 수 그렇죠. 있었지 않았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일단은 우리 대표팀이 아직 그 평가전이 다 끝난 거는 아니라고 좀 합니다. 지금 물론 이제 유럽파는 올 수 없지만 국내 평가전 추진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어떤 팀이랑 하느냐, 언제 하느냐 궁금해해요. 취재하셨다고요? 네, 11월 11일로 지금 예정이 돼 있어요. 이제 월드컵 개막이 이제 21일이니까 이제 한 열흘 전에 이제 마지막 평가전인데 이제 이것도 이제 국내에서 합니다. 이제 참가하는 이번에 월드컵 참가하는 이제 국가들이 이제 뭐 카타르에서 이제 마지막 평가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자국에서 이제 하고 이제 카타르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타르에서는 안 하고 이제 국내 평가전으로 이제 하고 이제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A매치 데이가 아니에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월드컵 열흘 앞두고니까 A매치 데이가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은 이제 또 국내로 들어와서 합류하는 게 아니고 도하로 바로 들어가서 합류하거든요. 더 가깝죠. 예, 그게 또 아무래도 소속팀 일정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내 이제 K리그 선수 위주로 이제 뭐 일본이나 뭐 이렇게 중국 리그 이제 이렇게 뛰고 있는 선수 위주로 이제 최종 평가전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11월 12일이나 이제 출국 전날인 11월 13일에 이제 최종 26명을 이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유럽파가 없이 이 마지막 평가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탈락할 선수도 이제 뽑혀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어찌됐거나 뭐 그 선수 입장에서는 대표팀에 들어오는 거니까 뭐 나쁘진 않겠지만 아쉬움이 남을 수 있는 그런 경기 같아요. 유럽파도 못 오고 사실 상대 팀도 좀 최정의 전력으로 올 수 없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11월 14일에 카타르 도하로 가는 이유는 유럽의 리그가 11월 13일에 다 이제 끝나잖아요. 그러면 유럽파 선수들은 그 경기를 마치고 14일에 이동할 수 있고 그렇죠.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많은 나라들이 월드컵 A조, B조, C조 이런 팀들이 아니면은 11월 17일쯤에 많이 경기를 하더라고요. 가나, 뭐 포르투갈, 우루과이 등도 그 시점에 이제 도하에서 친선 경기를 할 거라고 하는데 우리 대표팀은 그 기간에는 안 하고 그렇죠. 저도 이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 기간에 이제 벨기에와의 평가전을 추진을 했는데 벤투 감독이 그 시기에 조금 무리다. 체력적으로나 또 이제 멘탈적으로나 벨기에 너무 강하잖아요. 그렇죠. 좀 우려가 돼서 부상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경기를 안 하기로 했는데 대신 국내 평가전을 한다. 그럼 어떤 팀이 지금 올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나요? 월드컵을 못 나가는 유럽의 강호로 이제 지금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최대한 좋은 팀을 찾으려고 그렇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유럽이 이제 네이션스 리그가 있고 하기 때문에 유럽이랑 경기를 지금 전혀 못 하고 있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월드컵을 앞두고 할 수 있는 뭐 포르투갈을 대비하면은 뭐 사실 스페인이 제일 좋긴 하지만 그렇죠. 그건 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이제 섭외할 수 있는 이제 최적의 팀은 그 기간에 A 매치를 이제 11월에 A 매치를 안 하는 이제 유럽 팀인데 뭐 월드컵을 안 나가는 팀으로는 현재 뭐 찾아보니까 이제 스웨덴, 이탈리아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월드컵 본선에 아쉽게 탈락했으며 유럽에서 강호라는 그래도 표현을 쓸 수 있는 나라가 있다면 저희가 그렇죠. 찾아봤더니 스웨덴과 이탈리아예요. 이건 취재한 내용이 아니라 저희가 찾아본 겁니다. 그냥. 그런데 이탈리아는 사실 뭐 유로 우승팀이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사실은 직접 이제 이 월드컵 기간에 친선 경기를 하기로 했어요. 다른 나라들이랑 이미 일정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그런 남는 팀 이탈리아는 솔직히 어렵고 한국까지 오기도 어렵고 이탈리아 세리에 일정도 있어서 스웨덴이 올 수 있는 이유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스웨덴 리그는 그렇죠. 일정이 짧잖아요. 스웨덴이 이제 봄에 시작해서 K리그랑 똑같이 겨울에 이제 초겨울에 끝나는데 11월 6일에 끝나더라고요. 정규 라운드 최종 경기가 11월 6일에 끝나니까 그 얘기는 그 경기를 하고 한국까지 올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도 있고 그렇죠. 스웨덴 리그 경기가 없으니까 스웨덴 리그 국내파에서 잘하는 그리고 대표팀에 왔던 선수들이
뭐 올 수 있고 또 우리가 스웨덴이랑 또 안 해본 것도 예, 아니잖아요. 과거에 이제 스웨덴하고 이제 많이 경기했고, 뭐, 가까이는 또 러시아 월드컵 때 그렇죠. 경기를 했었죠. 그래서 스웨덴 자체가 뭐, 유럽, 뭐, 이렇게, 유럽의 뭐, 빅리그에서 뛰는 선수들도 많지만, 이제 자국 또 리그도 탄탄하고, 예, 선수들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또, 우리가 뭐, 그렇다고 뭐, 스웨덴을 만나서 쉽게 이길 수 있는 팀도, 그렇죠.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좋은 상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스웨덴이 섭외가 안 되면은, 그렇죠. 예, 좀 더 낮은 예, 팀이 다른 팀이 될 수 있죠. 되는데, 예, 조금 그럼 이제 실력 면에서 조금 처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뭐 이탈리아가 제일 좋긴 하지만 네. 일단 스웨덴이 좀 유력하지 않나 싶은데요. 스웨덴이 빅리그에서 뛰는 선수가 안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역시 K리그에서 뛰는 선수들로만 그렇죠. 구성을 할 네. 것이기 때문에 그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유럽의 선수들과 경험을 해보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그럼요. 또 경험이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이게 저희가 이런 취재된 내용 플러스 어떤 팀이 될 수 있냐를 알아본 결과 여러 조건이 부합하는 게 스웨덴이기 때문에 소개를 드렸는데 실제로 어떤 팀과 매치가 성사될지는 추후에 진전되는 상황이 있으면 취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기대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카타르 월드컵에 대한 생생한 소식과 직접 취재한 소식 김성진 기자와 함께 한준TV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